무아,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양 불교의 1세대 지도자인 조셉 골드스타인은 북두 칠성이 밤하늘의 별들을 임의로 구분짓는 개념에 불과하듯이 자아 역시 하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며 무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4-6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내가 존재한다는 거대한 착각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아의 사상과 체험일 것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을 접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아가 없다면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불교는 우리가 죽으면 윤회한다고 하는데 자아가 없다면 누가 윤회하는가? 도대체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무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붓다의 가르침이 선사하는 위대한 보석과 같습니다. 고통과 무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의 핵심에 무아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가 없다면 문제도 없다. 마음 챙김이 튼튼해지면 나와 세계를 이해하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방식에 열립니다. 그것이 무아입니다. 무아를 경험하면 몸과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머리로 지어낸 관념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 대부분은 자아가 존재한다고 믿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과제는 마음이 어떻게 자아에 대한 뿌리 깊이 조건화된 관념을 만들어내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대한 착각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능은 대상을 알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질적으로 순수합니다. 마음은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각 등 감각 대상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 등 다양한 정신적 대상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단지 아는 기능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알매는 매 순간 다양한 정신적 특성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정신적 특성에는 탐욕, 증오, 사랑, 깨어있음, 집중, 자만심, 절망, 연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특성들이 알매 여러 가지 변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자아가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 마음의 요소 가운데 상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식 또는 지각이라고 번역하는 상은 대상의 특성을 포착한 뒤 그것을 개념의 형태로 기억에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수많은 대상을 여자, 남자, 나무, 자동차, 도시, 바다 등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각합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깨어있는 마음과 함께 일어날 때 지각은 대상을 깊고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반면 깨어있는 마음이 없는 지각은 대상의 외관만 인식하고 기억하는 데 그칩니다. 우리의 일상적 관념이 지극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사과는 무슨 색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빨간색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아들 케빈은 손을 들고 흰색이라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빨간색과 초록색, 때로 황금색 사과는 있어도 흰색 사과는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케빈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과를 잘라보세요. 속은 하얗잖아요. 깨어있는 마음이 없는 지각은 대상의 표면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면 실제의 다른 풍부한 차원을 놓치게 됩니다.
평소 우리는 사물을 충분히 가까이서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의 표면적 인상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사물의 표면적 인상만으로는 현상이 가진 복합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평소 자신의 몸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몸을 주의 깊게 면밀히 관찰하면 몸이라는 관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요소로 이루어진 세계임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간단한 실험을 지금 바로 해봅시다. 지금 당신의 집게손가락을 위아래로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손가락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미세한 감각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손가락을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손가락의 미세한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손가락이라는 관념은 사라지고 오직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는 실제 감각만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 자체를 단순하게 알아차리는 상태에 있을 때 개념은 사라지고 실제로 변화하는 감각만이 남습니다. 깨어있는 마음 챙김의 힘이 지각의 힘보다 약할 때 우리는 사물의 겉모습만을 인지합니다. 대상의 외양만을 인지한 다음 그것을 설명하는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몸, 자동차, 집, 사람 같은 것이 모두 그러한 관념입니다. 우리는 관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며 관념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관념의 세계에 살면 실체 없음이라는 현상의 근본 성질을 보지 못합니다. 자아 역시 하나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자아의 복합적 성질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자아라는 개념에 걸려들어 자아가 고유한 존재성을 갖는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변화하는 많은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로서의 나를 보지 못합니다. 삶은 매 순간 수많은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삶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경험하는 당사자로서의 고정적 존재란 없습니다.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북두칠성이 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북두칠성은 익숙한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북두칠성이라는 것이 하늘에 실제로 존재할까요? 북두칠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개념에 불과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린 일정한 패턴을 설명하려고 북두칠성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집단적 마음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북두칠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별자리를 인지하는 데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있습니다. 북두칠성이라는 개념을 지어낸 우리는 7개의 별을 다른 별들과 구분짓습니다. 만약 이 구분에 집착할 경우 밤하늘의 별들에 깃든 전체성 또는 하나됨의 성질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북두칠성과 그 외의 별들이 밤하늘에서 실제로 구분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임의로 구분짓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아 역시 하나의 개념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정신적, 육체적 과정이라는 무수한 별들로 이루어진 별자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는 익숙한 패턴을 인식한 뒤 그것을 자아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합니다. 자아라는 개념을 나로 동일시하면서 거기에 특정한 존재가 있다는 거대한 환영에 빠집니다. 개념을 실제로 착각하는 환영에서 깨어나 사물의 실상을 명료하게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명상은 개념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맨 주위로 보는 작업입니다.
필요하다면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만 그때에도 개념 아래 존재하는 실제와의 접촉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명료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듯이 자기 자신을 명료함과 고요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20세기 티베트의 위대한 명상스승 까루 림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물의 겉모습이라는 환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실제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에 깨어나면 당신은 자신이 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는 곧 전부입니다. 조셉 골드스타인의 내가 존재한다는 거대한 착각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개념을 실제로 착각하는 환영에서 깨어나 사물의 실상을 명료하게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